패기와 대안이 있고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쇼, 패대기 쇼 시작합니다. 자, 오늘 나오신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언론문화연구원 정재학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패대기 쇼의 전문 변호사죠. 이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선병열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선병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압수수색이 나왔네요. 이건 아마 검찰이 지금 권선택 시장 캠프에 있던 권선택 시장의 최측근인 김종학 경제특보의 사무실과 또 뭐 가택 그 압수수색을 한 것 같은데, 지금 권선택 시장 캠프에 지금 현재 검찰 수사 과정, 우리가 여기서도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 진도가 지금 많이 나갔어요. 그 미래의 희망 포럼인가요? 거기에 사무처장도 구속이 됐고, 또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종학 경제특보에 또 압수수색도 했고. 자, 그러면 앞으로 이 검찰 수사 칼끝 어디로 향하는지 한번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매주 권선택 시장 이제 수사 상황이 계속 계속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야 지금 뭐 이렇게 수사를 자꾸 독려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러다 오해 사겠어. 응? 아니, 지난 시간에 이제 검찰 수사가 루비콘강을 건넜다라고 해서 참 많은 헤드라인으로 뽑혔대. 많은 분들이 아주 뭐 참 쇼킹하게 받아들였는데, 역시 법률 전문가다운 뭐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 뭐 속보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건넜으니까 이제 뭐 로마로 가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행되는 추이를 보면은 검찰이 지금 뭐 압수수색하고 최측근 압수수색하고 그 다음에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니 안 했니 뭐 이런 거를 조사라고 한다는 거는 결국은 후보자 그 자체로 접근한다고 보면 돼요. 이게 변죽을 울리다가 포커스를 이제 직격탄을 날리려고 후보자 쪽으로 몰고 간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아니고 주위에서 어떻게 마무리하겠다라는 느낌이라면 이렇게 스텝을 자꾸 앞으로 전진 스텝을 밟지 않는다고, 사이드 스텝을 밟는 거지. 근데 지금 이건 전진 스텝이야. 분명히 원 스텝 원 스텝이 점점 핵심으로 들어가는 얘기야.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이게 털기 작업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하면 시장에 뭐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밑에 사람 다 해보는 거 아니냐라는. 누가 그런 이상한 그거는 소문일 뿐일 거예요. 뭐 검찰이 그러지는 아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 회계 책임자에 대한 소환 조사, 구속영장 청구, 또 그 특보 김특보에 대한 압수수색, 뭐 소환도 한다고 합니까? 네, 소환 이런 게 수사 일정으로 보면 사실 벌써 이루어져야 될 일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검찰이 좀 늦장을 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설령 이 수사가 잘 진행되기가 참 어려운 상태에서 좀 무리수를 듣는 게 아니냐. 그게 이제 회계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런 거로 봐서 알 수 있는데, 그리고 그 김특보에 대한 수사는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상당한 수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사전에 청구하거나 아니면 뭐 불구속 기소를 하거나 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해도 되고 그러는데, 이제 그 김특보에 대한 수사가 초입 단계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을 정도로 검찰이 조금 수사의 진행을 좀 상당히 늦춰왔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 방향을 회계 책임자 중심으로 그 수사 방향을 정했다가 총무국장하고 이렇게 연결고리를 하려고 하는데 총무국장이 도피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 피의자를 검거하는 쪽에 노력을
해오는 바람에 시간이 끌렸고 그 연결고리가 안 되니까 그 의지를 가지고 구속영장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수사 방향이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선거법 위반해서 그 미래 포럼인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사전 선거를 했다 이런 쪽으로 함으로 인해서 김종학 같은 경우는 특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선거 캠프에 어떤 보직을 맡은 경우는 아니에요. 물론 권선택 시장의 핵심 참모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그 김종학 특보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방향을 좀 틀은 거예요. 그래서 사전 선거 운동의 혐의를 잡아내서 자기가 그 저쪽 회계 책임자를 처벌함으로 인한 수사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을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여간 검찰 입장에서 보면 수사가 혼선이 온 건 사실이에요. 그 혼선의 가장 핵심은 총무국장의 도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보면 총무국장이 나와서 자기 입장을 분명히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미래포럼으로 수사 방향을 틀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사가 늦어진 게 아니고 하다가 이게 벽에 부딪히니까 방향을 미래포럼 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 검찰 수사를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공소시효라는 것도 12월 4일이요? 공소시효도 있지만 시정이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정뿐만 아니라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그 바깥에서 어떤 일하려고 하는 사람 아까 누가 얘기했는데 지역의 어떤 중견 기업인이 이걸 빨리 시민들도 어떤 입장 표명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 지역에 있는 네. 기업인이 그래서 검찰은 사법적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고 지역에서는 지역의 이익이나 어떤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어떤 입장을 좀 밝힐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지부진하고 계속 끌므로 인해서 공무원도 막 요동을 치고 있고 또 바깥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도대체가 이게 시정이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간에 검찰이 속도를 내서 빨리 아까 정리를 해서 가부당 간의 어떤 입장을 보여야 되겠다. 안 되니까 다른 것도 수사하고 안 되니까 다른 거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시정을 흔드는 잘못된 수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슨 타겟팅을 갖고 말이야 이렇게 시장을 당선무효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목표로 가서 표적 수사처럼 보이면 안 된다. 나는 좋지 않은데 지금 보면 약간 그런 모습이 보여요. 표적을 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쪽 게 안 되니까 이쪽으로 가고 이런 거는 내가 봐서는 수사에 지금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검찰의 이제 다음 수가 앞으로 그 수사의 향배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어떤 그 시그널이 될 것이다. 다음에 뭘 할 거냐에 따라서 그냥 수사가 접히는 거냐 아니면은 최강수를 두고 마느냐 이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적어도 다음 주 안으로는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제 추측인데요. 이제 김종학 특보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아마 소환이 곧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권선택 시장을 소환을 한 번은 하지 않을까. 권선택 시장 소환하기 힘들죠. 그건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이 수사의 목표에 권선택 그 시장이 이 선거법을 위반했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이 돼도 당선 무효의 그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선택 시장이 타겟팅이 아니다. 사법적 타겟팅은 아니고 어떤 선거법 위반에 따른 어떤 당선 무효의 그런 것이 타겟이기 때문에 권선택 시장을 소환하는 건 난 무리라고 봐요. 그건 이 지역 여론도 좋지 않고 난 그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선에서 김종학 특보를 소환해서 영장을 칠 거냐 말 거냐. 영장을 치면 영장이 발부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부분이 이제 아마 우리 이변이 얘기했던 대로 수사의 어떤 그 방향을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김종학 특보의 피의 사실이 내용이 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지. 그냥 자기 스스로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뭐 그 사람들 통해서 권 후보를 위한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혐의가 뭐 표현이 된다면 네. 뭐 크게 번지지는 않는 것이고 누구누구와 뭐 공모하야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된다면은 이거는 상당히 큰 문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계 책임자는 기소가 되나요? 아니 이제 영장을 재청구한다고 그러니까 그건 아니 불구속 기소 기소는 하죠. 불구속 그런 기소는 상황이면은 된다고 불구속 하나요? 기소를 재판에 해부할. 그건 뭐 내가 봐서는 재판에 해부하는 건 당연한 거고 하다가 영장이 기각됐다고 재판에 해부하지 않으면 검찰이 그건 장난친 거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회계 책임자가 기소가 돼서 재판을 하게 되면 하여튼 이 국면이 또 길어지는 거죠. 재판 국면으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여간 씁쓸합니다. 네, 아무튼 대전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좀, 이런 때 우리 지역에 원로들이 있으면은 좀 나서서 검찰한테 좀 이 한마디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라도 좀 뭔가를 좀 따끔하는 일침을 좀 한번 가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아까 그 경제인도 그런 얘기 그런 뜻이죠. 이게 경상도나 전라도 같은 경우 같으면은 뭐 이렇게 아마 안 됐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지역의 어떤 다음 주 패대기 그 소재로는 이게 다시 뜨지는 않겠지? 이제 또 또 봐야 돼? 뭐 이제 누가 구속이 됐든지 하면 또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의원 자질이 나왔네요. 이 얘기는 이제 아마 박양숙 대전시 의원의 그 행정사무감사 때 거짓말을 하고서 의원의 본분을 버리고 대학에 가서 아마 강의를 했던 것 같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의원 자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분은 그냥 대학에 계속 가시라고 그러지. 그 가만히 있어. 그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만약 그분이 빠지면 후순위가 되는 거죠? 공석이 되는 건 아니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이 되는 거죠. 3번이 되는 거죠? 예, 예. 3번을 개타는 거죠. 그럼 뭐 대학 강의하시라고 그러지 뭐. 그게 더 자기한테 본인한테 좋은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거는 취재 안 됐습니까? 왜 거짓말을 했냐? 부득이 사전에 그 약속된 강의가 있어서 그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하지 않고 왜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취재가 안 얘기하면 됐습니까? 명분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네, 취재는 다 됐죠. 됐는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사과까지 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죄송하게 됐다. 뭐 했는데 어쨌든 시민이 볼 때는 시민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본분을 지금 그분이 이제 교육위원인가 본데요. 교육청 감사를 앞두고 오전만 하고 오후에는 이제 위원장한테 자리를 비우려면 뭐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가 봐요. 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좀 갔다 오게 되겠다 했는데 병원에 간 줄 알았는데 대학에 내가 가서 저번에도 강의를 얘기했지만 그 의원은 그렇게 한 행위보다 거짓말을 그렇지. 하는 행위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치인으로서 난 더 나쁘다고 봐. 아니 근데 거짓말을 저 사람이 저래서 거짓말을 했구나 이런 경우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저 나쁜 사람이네 왜 저런 거짓말을 했지. 근데 이분은 거짓말을 할 필요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강의하러 간다. 왜냐면 6월달에 선거가 있었으니까 이번에 지금 그 후반 뭐 2학기 강의 계획이 그걸 거절할 수 없어서 강의가 잡힌 거니까 뭐 이번 학기만 강의를 마치고 다음 학기부터 강의를 아니죠, 빼겠다 아니죠. 이런 7월에 조건으로 개원이 됐는데 개학이 9월에요. 그러면 이분은 두 개의 잡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지. 근데 그것도 이해할 수 있다면 7월이면 후반 학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강의 계획이 다 이미 짜여진 거 아닙니까? 강사 섭외라든가 교수 진용 이런 게 학교에서 다 짜여질 거 아니에요. 짜여지니까 새정치 민주연합이라고 아니 그렇고 나는 새정치 민주연합이 책임져야 된다고 봐. 아니 책임지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선의원 생각을 박 의원하고 상의하고 나온 거야 지금? 그냥 추측성 해명이야 아니면 뭐 잘 알죠.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어도 하나 이제 거짓말을 한 거 진짜 잘못된 건데 좀 어리석게도 거짓말을 안 해도 될 상황을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거짓말 한 게 더 나쁘다. 그 얘기지. 그러면 위원장하고 상의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건 의장하고도 상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알았는데 변론의 취지로 적절치가 않아. 아니 뭐 어리석은 거짓말이었다고 그럼 뭐 이제
거짓말이 아니, 뭐 저 변론을 하려고 정당화되나? 나오신 것 같아. 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게 지역구도 아니고 그러면 비례대표에서 그렇죠. 이렇게 했기 근데 때문에 이거 저 더- 책임을 좀 져야 돼. 더 취재를 해봐야 될 게 그 전에도 이렇게 거짓말하고 빠진 적이 있나? 그 전에도. 그건 안 들켰는 아니 거예요. 그거 한번 물어볼게. 그것도 해봐야 돼. 그리고 국회-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가? 다음 가만히 회의 때는. 있어봐. 응, 다음. 그때 가만히 있어. 회의가 없을 수도 있지 그때는. 아니 어떻게 할 건가? 전선을 확대시키지 말고. 근데 뭐 국회의원들도 가끔 하잖아. 근데 그렇게. 이게- 아, 국회의원들은 거짓말 안 하지. 아니 저는 진짜? 이제 어. 저는 그 청가를 낸다거나 하나? 이렇게 빠질 때는 빠지는 사유를 적어서 의장한테 내요. 아 근데 본회의장 왜 이렇게 항상 텅텅 비어 있어? 다 그 주위에 있어. 주위에서 민원인을 만나거나 음. 또 회의가 방송으로 듣죠. 어떻게 회의가 복합적으로 열린다고. 이쪽 본회의 할 때 또 짜투리 회의들 예를 들어서 사우나 같은 데 가 있는 거 아니고? 믿을 수가 없어.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국회의원이 너무 그러지 않겠지. 아니, 우리 예, 이렇게 선 의원 너무 오랫동안 여의도를 비워두셔서 요즘 잘 모를 잘 텐데 모르는 것 같아. 요즘은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다음엔 보내드려. 예, 보내드려야 되겠어. 아니 제가 볼 때는 이 비례대표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에 2명 1번, 2번까지 됐지 않습니까? 예, 상당한 성과를 근데 거둔 이 거예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엊그제 문재인 의원께서도 특강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자기 시절에 이제 그 전에 한명숙 대표 시절에 총선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때 비례대표들을 여러 명이 들어왔는데 사실 좀 시민운동 뭐 이런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들어왔다 보니까 좀 우리 속세말로 갱가도리를 많이 쳤어요. 몇 사람들이. 갱가도리가 무슨 뜻이요? 뭐- 방송 부적절 용어입니다. 갱가도리가 뭡니까? 갱가도리. 아 정말. 아무튼 이제 아무리 우리가 팟캐스트 이게 토크쇼지만 아니, 농땡이? 속칭. 농땡이? 예. 속칭도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럼 정정해서 아니 엊그저께 뭐 나한테 반말했다고 뭐라는데 왜 이런 얘기할 때는 가만히 있는 거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반말하는 거. 갱가도리가 뭐야 갱가도리가. 아니 이제 그래서 이분이 반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 대전시 의회 6사 지방선거에서 보면은 비례대표 선정을 어느 분이 하셨는지 아무튼 당에서 했겠지만은 일본에 했던 구미경 의원 같으면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합니까? 이게 비교되더라 얘기입니다. 이게 자질이. 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뭐 하던 드리고 분이요. 그 박상수 의원이. 미용실 하던 분. 그러면 아, 저 미용사요? 미용실 협회 협회의 대표성을 가진 협회 회장이시고 아, 대덕구. 그러니까 대덕구 지회장님이신 직능 대표성이 있구나. 직능 그리고 대표성. 이분이 단지 그냥 미용실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또 교수 능력이 있으셔갖고 그 분야에서는 또 상당히 아, 그럼 공부를 아까 얘기가 해서 많네요. 교수 저 능력이 학교로. 있어갖고 강의를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은 2번이라 안 될 줄 알고 그냥 냈는데 덜커덕 된 거예요 지금. 그 얘기 안 해요 지금? 3번한테 물려주시라 그러지 그냥. 그럼. 3번은 개 타는 거지 누군지 몰라도. 아 그러면 3번 있긴 있어요? 있지 그거요. 다 있지. 되게 없더라고 있죠. 3번. 한 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조치를 하면 되잖아. 뭐 출당 조치라든가 뭐 우호적 자세를 갖고 있는. 우호적 자세. 이제 이거는 엄중 경고해서 그 정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약속합니까? 예, 예. 거긴 뭐 징계위원회 열지도 않는 것 같던데. 아유 지금- 정도면 지금 당이 예. 비상 사태라서 그거 윤리의원 위원장이 이상민 의원 아니 그것도 지금 시당 위원장. 정통성이 불분명해요. 지금? 당이 의원장이 다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과도기라다 비상사태란 지역 말이야. 위원장이 아, 없어서. 비상이라 시당 의원장도 과연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있고 뽑지 않았으면 아직까지는 있는 거로 봐야지. 아니죠. 해소가 됐으니까 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윤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붕 떠 있는 거니 따져. 알았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시고 네, 알아서 하세요. 유권자가 판단할게. 네. 그럼 되겠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완구가 나왔네요. 아마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우리 지역 이완구 의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인물 평을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물평. 이왕구 지금 원내대표 별명이 뭔지 알아요? 왕구리. 응? 왕구리. 왕구리가 뭐예요? 그냥 왕구리를 왕구리? 그냥 왕구리 그냥. 이제 어렸을 때 예, 모르겠어요. 왕구리. 누가 부르는 별명이야? 그거? 영어로 기자들도 그냥 왕구리 그래요. 본인도 그래 인정하고? 알고 있죠. 그거. 안구리. 그거 똑같은 거야. 현리나 아 현리는 괜찮은데. 제약적이나 아니 그건 괜찮은데 막그 왕구리? 왕구리. 아 어감 안 좋은데 무슨 뭐 근데
그때 어쨌든 이완구 우리 원내대표를 얘기할 때는 아무튼 사투 암을 이기고 나서 정계에 복귀하고 원내대표까지 또 차기 총리설까지도 우리가 2PM이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아무튼 입지전적인 인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또 경찰 행정고시 출신으로 충남 경찰청장을 지내고 충남도지사를 지내고 3선 국회의원, 또 경력도 이력도 화려합니다. 저 이완구 지사를 잘 아는데 저는 좋아하는 정치인입니다. 뭐가 좋냐면 대전 충남 충청권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동안 좀 리더격 있는 사람들이 좀 우유부단하고 뭐 이런데 이완구 지사는 강력합니다. 추진력도 강력하고 쇼맨십도 강력하고 그래서 충남도지사 쓸 때 그 구호가 강한 충남이었었어요.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 정치력도 대단하고 그래서 그 앞으로 아까 2PM이라고 해서 총리 후보로 물망이 오는데 잘 정리하면 대통령 후보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분이 약점이 하나 있어요. 이 전략이 너무 많으니까 좀 뭐라 그러죠? 이게 술수를 많이 하는 게 보여. 나는 그것만 커버하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자가 발전을 많이 해요. 예, 총리 이런 부분도 그 뭐 에피소드인데 내가 하나 얘기하면 우리가 취재를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옛날 충남도지사 했을 때 사실 그냥 도지사로서 열심히 하는데 취재를 가서 뭘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 기자, 그 내가 그 총리 된다는 얘기는 질문하지 마. 이렇게 물어봐요. 아무 생각도 없는데 안 물어볼 건데요. 이렇게 얘기해. 그거 말이야. 어느 신문에서 자꾸 나 도지사 잘하고 있는데 자꾸 총리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해서 혹시 그 질문할까 봐. 그럼 나 답변하기 곤란해. 이거 자가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해달라는 얘기죠. 해달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자가 발전을 많이 하는데 보인다 그 수가. 그렇죠. 또 하나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아니 이분이 훌륭한데 네네네. 요거만 좀 그 술수를 좀 줄이면 된다. 기자들하고 밥을 먹으면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느 잡지에 자기가 뭐 대통령 후보라든가 총리 후보로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게 무슨 잡지더라? 이렇게 해. 근데 자기는 알고 있어 그 잡지가. 그러면 A 잡지다 이렇게 되면 가만있어 봐. 그 식당 주인한테 이렇게 A 잡지 여기 있어요. 근데 보좌관이 그 잡지를 거기다 갖다 놔요. 그러면 사장님 그 A 잡지 혹시 있나? 그러면 사장님 갖다 놨으니까 있지. 여기 있는데요. 그 사장님 무슨 내용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몰라. 이 얘기 해도 되나? 진짜야? 야, 이거 좀 위험하다 이거. 왕구리. 죄송합니다. 아니야. 진짜 있었던. 그럼 뭐 이분이 사실이면 상관없어. 혼나는데. 여기까지 지사 시절의 얘기. 옛날 얘기니까 뭐 옛날 우리 얘기네요. 아니 그렇게 패대기 쇼니까 가능한 거지 뭐. 자가 발전을 많이 하는데 충청도의 그 정서 중에서 이런 자가 발전도 필요해요. 필요하죠. 충청도 남이 알아서 해주겠지. 나는 그래서 이분이 이 총리가 되면 대통령 후보로 능히 할 수 있다. 이번에 원내대표 할 때도 그 경선하지 그 선거하지 않지 않았나요?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걸 그냥 다 섭렵해서 추대 형식으로 이게 됐다는 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능력이 있고 아까 얘기 암도 암 투병 이후에 정치를 재기할 때 저하고 제일 먼저 인터뷰했어요. 그 과정을 쭉 설명을 하더라고. 정말 감동스러운 그런 자기 어떤 극복이 있었던 이런 분인데 그건 옛날에 우리 뭐죠 언론문화연구원에서 했던 그 뭐 뉴스 장터에서 이 자세히 그 동영상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나는 굉장히 훌륭한 정치 지도자인데 좀 그게 가벼우면 그 술수 이런 부분이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그때는 좀 점프업 하려고 이렇게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정치적으로 무패입니다. 본인이 사퇴해서 국회의원도 4번째 안 나와서 국회의원 안 됐고 도지사도 사퇴 세종 수정안 반대하면서 수정안에 반대하면서 던져서 그 도지사가 안 된 거고 이분이 정치적으로 무패예요. 굉장히 그 훌륭하고 그 성실하긴 한데 그런 좀 약점이 있습니다. 그건 아까 얘기한 거 뭐 명예훼손은 아니에요. 사실관계에서 그렇죠. 나오는 뭐. 아니 죄송합니다. 혹시 들었으면 또 보고하면 또 혼나잖아요. 그러면 정재학 이사장도 완구리의 그 방법대로 전화를 해서 저 패대기 씨에서 별 말씀 안 했습니다.
그렇지. 아니 우리 다 그렇게 해야 돼. 어? 전화해서. 미리 선수를 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충청도의 약점인 자가 발전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전라도나 경상도 이런 분들은 자기 친구가 만약에 청와대에 있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난리가 나죠. 청와대가 예, 난리가 자기 나요. 거 같아. 어? 우리 친구가 그 청와대에 있어도 오케이. 누군데 자꾸 이렇게 그게 알잖아. 충청도잖아. 충청도. 아시잖아. 나도 알지. 근데 자꾸 돌려서 얘기하잖아. 이게 아 그분 또 명예훼손 할까봐. 엘모씨? 명예훼손 할까? 아니 이제 우리 왜 이왕구 나만 갖고 그래? 아니 이왕구 우리 원내대표를 얘기할 때 이 충남 도지사 시절에 그 이명박 정부 시절인데 그 참 서슬이 10% 할 때인데 아무튼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해서 과감하게 지사직을 던진 것도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럼요. 훌륭한 그 지사직을 던진다는 그럼요. 것도 그런 부분에서 높이 평가가 되죠. 근데 뭐 오늘은 좋은 말만? 나쁜 말도 좀 했지. 근데 뭐 아니, 정치적으로 대체적으로 하셨을 것 아니요. 같은데? 왜 아무 얘기가 없어요? 잘 몰라요. 다른 당이라. 잘 몰라. 아니 뭐 제가 국회의원 할 때는 지사하셨고 좀 만날 기회가 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분이에요. 뭐 하여간 뭐 이왕구는 나름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심대평, 김종필, 뭐 홍성기는 과거의 인물이면 이왕구는 충청도의 미래 인물인데 컨셉이 달라요. 거기는 거의 충청도형이고 여기는 충청도의 문화를 깨고 새롭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응? 총리설에 대해서 정 기자 총리설에 대해서 묻지 마. 입장 곤란해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 근데 그때 안 물었죠. 그런 생각도 없이 물었어야 되는데 그걸 그때 물었어야 된단 말이야. 물어달라는 얘기였는데 그게? 아니 그런 생각이 없는데 왜 물어? 그래서 충청도라고. 그런데 또 그러고 보니까 어쨌든 우리 충청권에서 이제 집권 여당의 원내 대표를 무난히 그럼요. 지금 지금 훌륭하다고 수행하고 있다. 평가잖아. 그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유례가 없잖아. 그럼. 누가 한 사람이 거기다가요. 새정치 민주연합 거기다가 세월호 3법을 또 통과시킨 또 이 뚝심 아닙니까? 그 박영선 저 새정치민주연합 그 원내대표 시절에 두 번이나 합의하고도 참 끝까지 이렇게 좀 뚝심으로 버텨서 아무튼 그거 세월호법을 통과시킨 이것도 아마 역사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훈장에. 참고로 그래서 세정년이야 세민년이야 항상 헷갈리는데 세정년에 우윤근 대표가 친구다. 그렇겠네. 동기요? 동기지. 사시 동기 사시? 네. 그래서 우윤근 대표하고 이완구 대표하고 서로 지금 잘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편해. 그 전에 막 서로 그냥 인상 쓰고 이런 것보다 확인이 나오잖아. 좋아요. 저 보기 좋아요. 할 얘기 하면서도. 그래서 지금의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은 우리 유권자 국민들이 아마 정치에 대해서 신뢰를 좀 쌓아갈 수 있다. 우윤근 대표는 저 실천적 실용주의자지. 그렇지. 대개 그 당내에 강경 노선에 대해서 자기 이해관계가 안 맞으니까 어깃장 놓느라고 저 중도 노선이나 실용 노선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 자기 이해관계를 의해서. 근데 이분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솔직하고 담백하고 정치를 우리가 있는 대로 그대로 이왕구 대표를 패대기쇼에 한번 꼭 모셔야 돼요. 오시겠어? 지금 아니요. 그래도 올 올 수 있죠. 있는 그 정성이 필요하지. 그분은 뭐 그런 격의 같은 건 없어요. 시간 우리는 능력이 안 되니까 정패넬께서 한번. 아니 근데 꼭 오세요. 이왕구 근데- 대표님. 오실 거죠? 예. 날짜 잡으라고요? 오케이. 알았어요. 아이고 거의 이완 만구리 수법이네. 제가 이제 그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한 20여 년 전에요. 그 충남지방 경찰청장 시절인데 이 경찰청 그 기자실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 꿈이 있어가지고 그 홍성에 이제 꿈을 두고서 홍성 민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홍성에서 무슨 술 같은 거 청양에서 구기자주 홍성에 무슨 특산물 이런 거를 계속 갖고 오는 거 보고 아 저분이 저렇게 정성을 들여오면은 국회의원 곧 되겠다라고 했는데 곧 되긴 되더라고요. 그분이 선선했어요. 옛날에 자민련 바람 불 때도 한나라당으로 계속 2선인가 했고. 근데 옛날 얘기인데 그 뭐야? 왜 무슨 훈련 중에 폭탄 좀 마셨니? 뭐 해가지고서 뭐 무슨 얘기 있었잖아. 지사 때요? 난 모르겠는데 그 내용.
그때 을지훈련인가 뭔가 아 그거는 한때. 심대평 지세. 심대평 지세. 그랬어? 저 보문산 그 동굴 안에서 그 폭탄주를 뭐 술을 먹은 을지훈련 중에 심대평 지사도 예. 폭탄주예요. 괜히 얘기했네. 그 얘기. 그거 지나간 얘기. 엉뚱한 괜히 이왕구 지사 아니. 아니야? 지난 지난주에 할 얘기를 왜 이제 지난주에 할 얘기를 왜 이번 주에 하고. 이지수 PD가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웬 떡이냐 할 것 같은데 지금. 이건 의도적인 게 아닌데 이거. 예, 예. 자 그럼 뭐 이한구 원내대표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합시다. 예. 자 어떻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패기와 대안이 있고 시민에게 기쁨을 주는 쇼 패대기 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